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인 모형. 여러분들 브롬펜브레너 하면 5가지 그 그림 떠오르시죠? 미시, 그다음 중간, 외부, 거시, 그리고 이 전체의 시간 체계 해서 5가지 체계를 떠올리시면 되죠. 그러면 연결이 옳게 된 것을 찾는 거네요. 자, 브롬펜브레너 기억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미시 체계는 가족 경험과 학교 경험의 관계다. 그리고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의 관계다. 그리고 가족 환경과 또래 우정 형성의 관계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는 미시는 직접적인 거죠. 그런데 이 관계는 중간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시가 아닙니다. 요거는 중간 체계가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중간 체계는 놀이터, 학교, 또래 친구, 여름 캠프, 교회 등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미시 체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중간 체계가 아닙니다. 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문화, 정치, 사회, 법, 종교, 공공, 정책 이런 거는 거시 체계죠. 외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거시 체계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회 역사적인 환경의 양식이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흘러오는 것은 이거는 시간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 체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5번 시간 체계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20에서 30년 전보다 직업을 갖도록 장려된다라는 것, 시간 체계와 관련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예까지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어떤 예시는 무슨 체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청소년기의 교우관계의 내용입니다.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그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어떤가요? 아니죠. 틀렸네요. 가족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죠? 그들은 또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이들에게 또래 친구들과 접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 좋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청소년은 아동보다 부모의 통제를 더 많이 느끼고 이에 저항한다. 그래서 엄마들이 상담을 해보면 아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말을 듣지 않고 저에게 말대꾸를 하면서 저항을 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아이가 청소년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거죠. 평등한 부모-자녀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반사회적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질이 낮고 지속시간이 짧으며 불만이 많으며 종종 적대적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반사회적 청소년들이라는 특성입니다. 안정된 또래 집단 형성, 유지, 그리고 만들며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유사성을 증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아주 좋은 걸 좋아하죠. 유사한 거, 비슷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게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비슷한 걸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초기와 중기 청소년기 동안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또래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제 아이들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 이상은 소속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다음 중 청소년기의 성 역할의 성 집중화 가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청소년 초기 동안 성별의 신체적인 성장에 있어서 성인 수준에 이르며 또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남녀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성 관련 기대를 부여받는 것을 성집중화 가설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2번, 청소년 초기가 되면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동조하도록 사회화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 맞습니다. 사회 그리고 사회 관련 있고요. 청소년기에 성 역할 집중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인지적인 요인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 역할 집중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맞는 지문이고요. 성 역할 집중화 형성은 양성성의 성 역할로 발달에 기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무엇이 하나 더 중요합니다. 사회 환경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 역할 집중화 현상이 바로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사회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야 되죠. 바람직하지 않고요. 청소년 초기에 작용하는 성 집중화 현상은 다른 사람들, 즉 부모 또는 동료 그리고 선생님에게 동조하려는 사회화의 징표다라는 거. 성역할 성집중화와 여러분들 사회와 관련된 부분을 매칭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죠.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하면 누구죠?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자아정체감 형성을 강조한 에릭슨의 자아심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릭슨의 위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 달라지며 특정 단계의 위기의 해결은 이전 단계의 승패와 관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에릭슨 하면 대표적인 것이 점성의 원리죠. 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단계로 밟아 올라가는 거죠. 앞 단계에 해야 할 것을 잘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것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점성의 원리인데요. 그렇다면 그 위기는 결과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데 특정 단계에서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는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는 답이 되겠고요. 2번, 에릭슨은 성격 발달이 자아 지배력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에릭슨이죠. 자아의 지배력도 강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지지도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면 프로이드는 원초화에 의해서 지배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프로이드와 에릭슨이 둘 다 정신분석, 정신역동 이론과 관련되지만 에릭슨은 전생애를 보았습니다. 전생애. 그래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보았죠. 노년기까지를 보았다면 프로이드는 그게 아니라 보통 5단계까지 보았습니다. 구, 항, 남, 잠, 샘 해서 생식기까지만 보았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심리사회 이론은 모든 심리는 반드시 생물학적이고 행동적이고 경험적이고 사회적인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함을 강조합니다. 에릭슨의 주요 개념 중에 점성의 원칙은 건강한 성격은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잘 되어져야 그 다음에 연결하고 그 다음 연결되고 라고 보는 것이 연속적으로 발달이 가능한 것이
바로 점성의 원칙이다. 또는 점성의 원리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강조한 에릭슨의 자아 심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5번 한 번 더 보죠. 에릭슨의 이론이 다른 이론과 구분되는 점은 특별하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에 문화가 기여하는 점에 주목했다라는 거죠. 문화. 다시 말하면 보다 더 큰 사회라는 것이 관여한다고 본 것은 프로이드와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에릭슨의 이론이 조금 기여했다라는 부분이죠. 하나 더 추가로 보았습니다.